후보자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기수와 관리를 깨는 파격 인사로 강도 높은 사법부 개혁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산란기 농장 3곳에서 달걀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돼 부적합 판정 농장이 52곳으로 늘었습니다. 부적합 농장의 달걀 35만 개는 빵과 훈제 달걀 형태로 이미 판매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농장 달걀에서 맹독성 농약 DDT가 검출된 뒤에도 정부가 나흘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DT 검출 달걀에 대해서는 피프로닐과 달리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유통이 허용돼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방한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NSC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에 대해 훈련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도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장병 2명의 합동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육군은 실제 작전을 제외한 훈련 목적의 K9 자주포 사격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상추, 시금치 같은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까지 겹쳐 밥상 물가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인 만화뿐 아니라 반입이 금지된 음란 동영상까지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디지털 저장 장치를 통해 교도소에 퍼지는 음란물 실태 단독 보도합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기강회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추행, 횡령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음주 폭행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함이 싱가포르 해상에서 유조선과 충돌해 10명이 실종됐습니다. 2달 전에도 이지스함이 상선과 충돌해 7명이 숨지는 등 첨단 전투 능력을 갖춘 군함의 충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아래입니다. 또 대법관 출신이 아니란 점에서 관례와 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적 인사란 평가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 임기 6년의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 지휘 감독권과 판사 임명권을 가져 사법부 수장이자 사법권 독립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 힘써왔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입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진보적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건 처음입니다. 또 48년 만에 비대법관 출신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점과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란 점에서 인적 쇄신을 예고하는 파격 인사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의 사법부 개혁 의지가 반영된 걸로 봐도 무방하다며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도 새 정부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평소 법관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한 만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의 권한 축소 필요성을 골자로 하는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이 이 대회를 축소하려고 시도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사들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 열린 학술 대회에서 국제인권법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을 정비하여 혹은 내부적,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명수 후보자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가까운 한 판사는 평소 대법원과 행정처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개혁 소신은 확고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3년의 대법원 재판연구원 빼고는 다 법정에서 지냈는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수용 거부로 현직 판사의 항의 단식 사퇴까지 부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청와대가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사법부 개혁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살충제 달걀이 확인된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문제의 달걀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그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3,500만 개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았고 35만 개는 빵이나 훈제 달걀로 이미 유통된 상태였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지난달부터 생산한 달걀은 4,200만 개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압류한 건 451만 개, 농가 반품은 243만 개로 대략 700만 개만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3,500만 개는 소비자가 이미 먹었거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걀로 만든 가공품도 상당 부분 소비됐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빵 제조업체는 살충제 달걀로 제품을 만들어 뷔페 식당에 납품했고 751kg은 이미 소비됐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업체가 만든 훈제 달걀 27만 개도 소비자에게 다 팔렸습니다. 빵 및 훈제 계란 등을 제조하여 주로 뷔페 식당 또는 마트 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되어 소진되고 남은 제품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장에서 늙은 닭을 도축장에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유통을 중지했습니다. 학교 급식에 부적합 달걀이 납품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메추리알, 오리알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되자 경기도는 메추리, 육개, 토종닭 사육 농가의 살충제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초기 전수 조사가 부실했다며 사흘 동안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농장 3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검사를 하는 동안 해당 농장의 달걀은 계속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농식품부 장관이 산란계 농가 전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전체 농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0개 농장을 대상으로 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 항목이 일부 빠진 시도가 있다 그래서 그 420개 농가를 다시 보완 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전북과 충남 등 농장 3곳 달걀에서 달걀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스론이 검출됐습니다. 이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모두 52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검사가 진행된 3일 동안 검사 대상 농가에서 계속해서 달걀이 출하됐습니다. 전수조사 때는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만 달걀을 유통하게 했는데 재조사 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겁니다. 해당 농가의 판매 업체를 신속히 조사하고 계란은 압류 폐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7곳의 달걀 껍데기 표시를 잘못 발표했다며 오늘 또다시 수정했습니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됐지만 허점 투성인 정부 대응과 발표에 소비자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친환경 농장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살충제 성분이 나왔는데도 정부가 유통 적합 판정을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농장의 달걀들은 지금도 시중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의 한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클로르페나피르라는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검출 농도는 킬로그램당 0.019mg. 경남 창녕의 한 농장에선 또 다른 농약 성분인 테트라코나졸이 0.0212mg 검출됐습니다. 두 물질 모두 농작물에 주로 쓰이는 살충제로 혈액 수치에 이상을 가져오거나 가한 신장에 악영향을 주는 성분입니다. 두 살충제 모두 국내에서 닭과 달걀에 대한 살충제로 허가되지 않았고 식약처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도 설정되지 않은 미허가 품목입니다. 살충제 파문을 야기한 피프로닐과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부의 가축이나 가금류에 허용되는 살충제 목록에 없고 잔류 허용 기준도 없다 그러면은 피프로닐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두 물질이 피프로닐과 달리 국제 허용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농가 달걀에 대한 판정 책임을 서로 떠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농가 달걀에 대해 유통 적합 판정을 내렸고 지금도 버젓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유통 부적합 판정을 한 피프로닐과는 전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SBS 강세만입니다. 40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DDT가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검출된 사실이 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DDT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나흘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입니다. 영천의 이 농장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디클로로디페닐 트라클로로에탄, 즉 DDT가 검출됐다고 농장주에게 처음 통보가 온 건 지난 16일. 같은 날 경산의 한 친환경 산란계 농장 달걀에서도 DDT가 검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나흘이나 지난 어제 그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인정했습니다. 산하기관인 경상북도에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 대처에 혼선을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친환경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농식품부에서 그런 것도 발표를 하지 그러면 미리. 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은 전수조사에 들어간 지난 14일부터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고 농장주와 농식품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두 농장주 모두 소독약조차 쓰지 않았다면서 억울하다고 합니다. 나는 DDT가 어떻게 생긴 것도 모르고 이 농장에서는 화학약품을 쓸 이유가 없고 나는 6년간 소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문제가 있기 전 달걀들은 한 유명한 친환경 소비자 조합의 전량 공급 때 전국으로 팔려나갔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살충제 성분이 든 달걀을 하루에 2개 반 정도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먹지 않는 게 좋지만 혹시 먹었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부 발표는 남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검출된 5가지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해가 되는지 평가했습니다. 각 성분별로 살충제가 가장 많이 검출된 달걀을 먹는다고 가정했습니다.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 하루에 2세 이하는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해롭지 않고 매일 2.6개씩 먹더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유식 할 때부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한 그 2개 반 정도씩 매일매일 드셔도 문제가 없다. 비펜트린이 든 달걀은 매일 36.8개씩 평생 먹어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3가지 성분이 든 달걀 역시 매일 양껏 먹어도 해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는 살충제 달걀 섭취를 피하되 먹었다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뒤죽박죽인 달걀 껍데기 표시를 농장 고유 번호 1가지로 통일하고 생산 날짜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른바 해썹 평가 항목에 살충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안전하다고 강조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전체 달걀 소비는 반토막 났고 일부 소비자들은 배 이상 값이 비싸지만 그래도 안전하다는 이른바 동물복지 달걀을 찾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달걀 판매대 앞.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달걀을 요모조모 확인합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거 묵은 것 같아. 이제 지금 발견돼서 그렇지. 사러 왔는데 또 찜찜해 좀. 살충제 파동 이후 대형마트의 달걀 매출은 이전보다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유통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으면서 매출이 사실상 반토막 난 겁니다. 좁은 우리가 아닌 자연에 풀어놓고 키운 닭에서 얻은 동물 복지 달걀을 찾는 소비자는 꾸준해 매출이 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한 알에 230원 정도인 일반 달걀보다 동물 복지 달걀은 배 이상 비싸지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하겠다는 게 소비자들 반응입니다. 요것도 조금 돈이 비싸도 또 요거 찾아보는 거죠. 그게 좀 어쩔 수 없고 마음이 편하게. 달걀 수요가 줄어들면서 평균 소매가도 일주일 전보다 150원가량 떨어졌습니다. 달걀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매출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유통업계는 전망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요.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훈련은 미군 전략자산 대신 이 전략자산을 운용하는 핵심 사령관들이 이례적으로 훈련을 참관하고 있죠. 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총장입니다. 해리스 사령관과 하이텐 사령관은 각각 어제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나 전략자산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군 수뇌부들은 내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3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는 우리군 5만 명, 미군 17,00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미군 병력은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습니다. 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거라고 연일 협박해 왔었는데요. 오늘 북한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예년에는 조평통이나 총참모부, 외무성 성명으로 한미연합훈련에 시비를 걸었었는데 오늘은 노동신문만 북한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 수위를 낮춘 것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말로 하는 비난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오히려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을지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훈련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청와대에서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을지훈련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을지 NSC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한 격퇴가 이뤄지도록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을지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북한의 용기 있는 선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선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 군사 충돌로 이어져 한국인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거라며 평화적 해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도발 징후는 없다며 만약 을지훈련 기간 내내 북한이 도발이 없을 경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K9 자주포 사고로 순직한 장병 2명의 연결식도 오늘 열렸죠. 사고 이유는 밝혀졌습니까? 네, 자주포 자체의 불량 때문인지 아니면 장약의 문제인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김웅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발생한 K9 자주포 화재 사고로 순직한 장병 2명의 합동 연결식이 오늘 거행됐습니다. 늘 이렇게 했던 너의 웃는 모습을 항상 기억할게. 유족과 동료 부대원들의 애도 속에 장병 유해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육군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는 자주포 내부에서 포탄을 밀어내는 화약인 장약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병들이 포탄과 장약을 장전한 뒤 이를 밀폐하는 장치인 폐쇄기를 닫았는데 폐쇄기로 연기가 새어나온 뒤 장약에 불이 붙어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피어오른 이유 등은 파악되지 않아 사고가 장비 불량 때문인지 불량 장약 때문인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육군은 실제 작전을 제외한 훈련 목적의 K9 자주포 사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폭우까지 이어지면서 상추와 시금치 같은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살충제 달걀 파문까지 겹치면서 밥상 물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 부쩍 오른 채소 가격에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지 또 날씨도 이렇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지겠죠. 식당들도 재료값까지 올라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상추가 지금 거의 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랐고요. 추가로 원하시면 드리긴 하는데 남기지 않으실 정도로. 국내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가격인 생산자 물가는 7월 기준으로 전달에 비해 상추는 257%, 시금치는 188%, 오이는 167%나 올랐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소폭 내렸지만 농산물 물가가 전체적으로 8.4% 뛰어올라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는 5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채소 가격은 이달 들어서도 일부 품목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보다 시금치 값은 83.7% 올라 킬로그램당 15,000원을 넘어섰고 배추 가격도 포기당 50% 넘게 뛰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게가 반드시 그리고 자주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가게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살충제 달걀 파문에다 채소값 폭등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먹거리 걱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군인 수십 명이 난투극을 벌이는가 하면 상대국 지도자를 조롱하는 영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과 인도 접경 지역인 판공 호수 주변. 국경을 넘으려는 중국군과 이를 막는 인도군이 뒤섞여 난투극을 벌입니다. 돌팔매질이 오가더니 결국 한 명이 돌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중국과 인도, 부탄 국경이 접한 도카라에선 2달 넘게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양측은 서로가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하며 증거 영상을 찍으려다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산악 지역에서 전차와 로켓포, 헬기까지 동원한 실전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누가 봐도 자신들을 겨냥한 훈련임을 아는 인도도 뒤질세라 국경 지역 병력을 4만 5천 명으로 늘려서 맞섰습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선전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먼저 인도식 영어를 우스꽝스럽게 구사하는 사람을 등장시켜 인도가 중국 영토를 불법 침입했다고 비아냥대는 영상을 올리자 Nobody's blaming me because I'm asleep. 인도 측은 모디 총리가 곰돌이 푸 영상을 보며 웃고 있는 영상으로 응수했습니다. 지난달 시진핑 주석을 희화화한다는 이유로 중국 인터넷에서
검열 대상이 됐던 푸 캐릭터를 등장시켜 시주석을 조롱한 겁니다. 1962년도에 한 차례 영토 전쟁을 치른 두 나라의 충돌 수위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만날 두 나라의 정상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기강회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추행과 횡령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술자리에서 직원끼리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준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닷새 전 국회 한 상임위원회 회식 자리입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손에 쥔 술잔을 던지고 이를 맞은 남성이 머리를 감싸줍니다. 순식간에 회식 자리는 아수라장이 됐고 남성은 곧장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놀라니까 불렀지. 그냥 하니까 수건을 줬거든. 그때 그걸로 그냥 가려. 발단은 2급 심의관이 부하 직원의 건배사에 화를 내면서부터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부하 직원에게 계속 언성을 높이던 중 이를 말리는 3급 행정실장에게 술잔을 던진 겁니다. 선임인 차관복급 수석전문위원회 대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고 직후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겁니다. 다음 날 직원들은 최근 다른 상임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니 새어나가면 좋을 게 없다며 입단속을 요구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수석은 입단속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술잔을 놓쳤어요. 술을 마시는데 다 끝내고 마시고 가려다가 술잔은 제가 놓쳐서 그랬어요. 국회는 이달 초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과 직원들의 횡령 의혹이 드러나자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이런 약속은 공연불이 돼버렸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지난주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 만화를 버젓이 돌려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SBS 추가 취재 결과 반입이 금지된 포르노 동영상까지 교도소에서 돌려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성범죄자 조두순과 김길태 같은 강력범들이 수감된 경북 북부교도소, 과거에는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곳에 믿기지 않는 실태를 김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재소자라고 밝힌 A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내달라며 소포로 보내온 책을 A씨의 지인을 통해 취재진이 받았습니다. 책 속엔 메모리 카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엔 59시간 분량의 음란 동영상 파일 89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사이에 USB가 들어있고 얘와 얘가 붙어져 있는 거죠. 교도소 안에서 직접 녹음한 육성까지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 86번 상기부시에 있는 청평동에 그저 1분에 불과할 것이고 USB 마이크 플러스 32기가짜리가 수십여 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교도소 안의 실태를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사실이라면 음란물이 불법으로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 특히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 불법 음란물의 수위도 여성을 학대하는 폭력 음란물을 비롯해 아동 음란물과 화장실 몰카 영상 등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소자 A씨는 경북 북부교도소, 옛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데 조두순, 김길태 등 성범죄자가 많은 곳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경북 북부교도소, 옛 청송교도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만큼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곳. A씨의 말이 정말 맞는지 여기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수감자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이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성폭력이 거의 한 90%라고 보죠. 키스카드가 내가 4개를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포르노가 한 3,400개를 내가 갖고 있었어요. 전자사전이 그 태블릿 PC처럼 돼 있어요. 메모리 카드 이제 뒤에다 딱 꽂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출소자는 전자사전뿐 아니라 다른 기기로도 음란 동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4대인가 있었어요. 그 USB 가지고 가갖고 거기다 꽂아갖고 이제 보고 TV에서는 뭐 직원들 몰래 그거를 열어갖고 직접 보지 뭐. 음란 동영상이 하나만 반입돼도 급속도로 복사가 돼 퍼진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실은 교도소 내 성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어떤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음란물들에 계속 노출이 되어지다 보면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었던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도 합리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공론화하고 전반적으로 성교육, 가해자에 대한 성교육 전반에 대해서도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교도소도 이런 실태를 알고 있지만 적발되면 수감자에게는 추가 형사처벌이, 교도관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텄다고는 지금 당장은 난리겠죠. 근데 한 3달 지나면 또 흐지부지해요. 취재 요청을 거절하던 경북 북부교도소는 뒤늦게 실태를 인정하고 수감자들의 전자사전을 수거해 종이사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제보한 재소자 A씨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교도관과 출소자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털어놓은 전국 교도소의 실태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컴퓨터나 TV로도 쉽게 음란물을 접하고 있었는데 교정당국의 대응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BS가 만난 한 출소자는 음란 동영상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포르노 같은 거 동영상 넣어갖고선 밖에 있는 애들 뭐 신발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박아갖고선 전자사전뿐 아니라 다른 매체로도 음란 동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USB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거래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봐봐라. 이런 것도 막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교도소에서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수감자들의 학습용 전자사전입니다. 메모리 카드를 넣어 음란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복사 기능으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수감자들끼리 서로 다른 곳에 음란물을 구하려 한다는 믿기 어려운 말도 합니다. 지금 놀이터랑 사도까지 돌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수집하다 보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음란물 반입은 철저한 검사와 정기 점검을 했고 최근 3년간 적발 사례가 한 건뿐이란 입장을 SBS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전현직 수감자는 물론 현직 교도관들의 증언과는 동떨어진 겁니다. 그런 게 좋은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서 뭘 주고받든 간에 책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게 참 한심한 건데. SBS가 입수한 내부 공문을 보면 법무부도 교도소 내에 이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볼 정황이 많았습니다. 교도소 내에 USB는 물론 외장하드가 반입돼 수감자가 음란물을 보다가 적발됐다는 사례들을 전파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놓거나 뭐 이래 했는데 거기를 빼내고선 그 USB를 뭐 다시 끊는다든지 뭐 이런 거.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으려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외국과는 다른 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약물 치료, 그다음에 심리 치료, 행동 치료, 혐오 치료 이런 많은 요법들을 사실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면 쉬쉬하고 넘어가는 대응이 아닌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형 뽑기방이 늘면서 가짜 인형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캐릭터 인형이 출시되기도 전에 가짜 인형이 뽑기방에 먼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인형 뽑기방에서 최근 새로 나왔다는 국내 개발 캐릭터 인형을 뽑아봤습니다.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마크와 함께 일반 판매용이 아닌 인형 뽑기용 정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뽑기용 정품이라고 보시면 그런데 이 캐릭터 작가와 저작권 계약을 맺은 인형 업체는 아직 제품을 출시도 하지 않았다며 황당해합니다.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까지도 가품이 출시 전에 나온다는 게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 정품 허가를 내준 것으로 표시된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는 협회 로고가 무단 사용됐다고 말합니다. 전혀 관련 없고요. 또는 유통을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택을 이제 공급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부 짝퉁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한 거는 있을 수는 있겠죠. 뽑기방 업주들이 스스로 가짜 인형을 퇴출하기 위해 협회를 만들고 인증마크도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위조 상품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뽑기방 봉지 인형의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 액수는 지난해 1억 7천만 원에서 올해는 5월까지 67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의 어려움과 함께 경품용 인형의 상한액이 5천 원인 것도 저가 모조품을 낳는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일정 기간 쓰기로 약속을 하면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지금은 20%를 깎아주는데 다음 달 15일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5%를 더 깎아줍니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지난주에 발표한 정책인데 여기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사 사옥 앞에 6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만 25% 할인 혜택을 주는 건 부당하다며 기존 가입자에게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하고는 절대 퇴보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기존 가입자들은 다시 약정을 맺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작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릴 때 위약금 없이 재약정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부가 할인율을 높이라고 강제하는 건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가 정당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강경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은 만큼 소송 제기 여부는 이번 달 말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 통부는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바다의 방패로 불리는 미국 해군의 첨단 이지스함이 유조선과 부딪혀 5명이 다치고 10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군 이지스함은 2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군함의 검은색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사고가 난 건 현지 시간 오늘 새벽 5시 25분. 복잡한 해로로 유명한 싱가포르 동쪽 말라카협에서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존 맥케인함이 라이베리아 유조선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수병 10명이 실종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미 해군과 싱가포르 당국은 헬기와 경비함 등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돌한 유조선에선 인명피해가 없었고 석유 12,000톤을 운송 중이었지만 기름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사고 책임이 맥케인함 측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조선은 배수량이 3만 톤에 달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시속 18km로 천천히 운행하는 만큼 첨단 통신 장비를 갖춘 맥케인함이 유조선을 피해 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were amazed at how a Navy destroyer with all of the sophisticated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gear couldn't get out of the way of these commercial ships. 지난 6월에도 미 해군 이지스함이 필리핀 상선과 충돌해 7명이 숨졌는데 승조원 실수와 지휘 간의 잘못된 판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어제 작업자 4명이 숨진 창원 STX 조선소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해경은 도장 작업 중 내부에서 전기 불꽃이 튀어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해경과 국가수 등 7개 관계기관이 폭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 내부 탱크에서 발생한 폭발로 협력업체 직원 33살 박모 씨 등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서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배의 깊이 12m 아래 탱크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장 작업은 스프레이 분무기로 페인트를 뿌리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사고 탱크는 지름 1m가량의 좁은 입구를 지나야 하는 밀폐 공간으로 조그만 전기적 요인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폭발을 일으키는 발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발화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국가수의 결과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당시 현장 근처에는 통상적 조선소 화재의 발화 원인이 되는 용접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전기 스파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작업장 조명인 방폭등 4개 가운데 하나가 깨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여기서 전기 불꽃이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종합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예정입니다. KE는 강소라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운영하던 사이버 외곽팀에 보수단체가 개입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작 활동에 막대한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전면 재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에 당시 친정부 보수 성향 단체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단체의 주요 간부들이 외곽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오늘 검찰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개혁위 관계자는 사이버 외곽팀 관련 국정원 직원 조사를 일단락지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직원의 진술서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두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진행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대신 전면 재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이버 외곽팀에 2012년에만 30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국가 예산을 불법적인 여론조작에 쓴 횡령과 배임 등 새로운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우선 민간인 팀장 30명과 소속 단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사이버 외곽팀의 실체를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여론조작에 개입한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지구와 달, 태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늘어서면 지구에서 볼 때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이 일어납니다. 특히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서부에서 동부를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99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진다며 미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주마다 관광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관측용 안경을 파는 곳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It'll be exciting. I saw an eclipse, but it was only a partial. 개기일식은 2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지만 미 대륙을 온전히 가로지르는 개기일식은 99년 만입니다. 천문학자들에겐 우주의 신비에 다가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태양처럼 무거운 별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일반 상대성 이론도 1919년 개기일식 때 증명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비행기와 우주선까지 동원해 대대적 관측에 나섰습니다. We have only 2 minutes to do the experiment and we have been preparing for maybe more than a year. 개기일식 때 선명히 보이는 것은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입니다. 태양 표면보다도 뜨겁고 지구에서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태양풍을 내뿜지만 그 밖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관측이 코로나의 비밀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풍이 어떻게 가속되어서 지구까지 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개기일식은 2019년 7월 칠레 등에서 나타나며 우리나라에선 2035년 강원도 일부에서 관측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과 할랄 메뉴를 파는 레스토랑이 국내 호텔과 백화점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그 빈자리를 무슬림 관광객이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대형 쇼핑몰에 새로 생긴 무슬림 기도실입니다.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하는 무슬림 쇼핑객들을 위해 코란을 비치해놓고 기도 전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도 갖췄습니다. I'm very happy to be here. First time to try namaz, to try my prayer here. 이 호텔은 무슬림 고객을 위해 모든 레스토랑에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할랄 메뉴를 제공합니다. 식재료뿐만 아니라 도구 또한 따로 할랄 인증이 된 따로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무슬림 관광객은 한 해 전에 비해 33%나 증가한 98만여 명입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류 콘텐츠도 많이 관심이 있고 경제 성장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때문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됩니다. 무슬림 관광객 가운데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이 전체의 70% 이상인데 한류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현상입니다. Tinglab ko'rgan tufayli Koreyaga bo'lgan qiziqishimiz oshib, Koreyaga çok kelgan man yoshimdek tengdoshlarim juda ko'p.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유통 관광업계에선 무슬림 고객 유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SBS 박상은입니다. 예전엔 영화에 나오는 컴퓨터 그래픽, CG를 쉽게 눈치챌 수 있었지만 요즘엔 어떤 게 진짠지 구분하기 어렵죠. 유인원의 섬세한 표정 연기까지 놓치지 않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남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인원이 주인공인 이 영화는 얼굴과 몸에 특수장치를 한 배우가 시나리오상의 연기를 하면 모션 캡처 기술로 몸동작뿐 아니라 얼굴의 세밀한 표정까지 담아냅니다. 인간과 유인원의 얼굴 근육 구조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세밀한 보정 작업이 뒤따릅니다. 미묘하게 변하는 눈빛과 감정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담깁니다. 침팬지, 오랑우탄 등 각 유인원의 종별 차이까지 감안합니다. 가상의 유인원 캐릭터들을 현실의 풍경과 결합할 때도 빛과 색채를 조화시키는 특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상의 캐릭터와 배경과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제와 같은 비슷한 그 라이팅을 세팅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이 영화는 1980년대 서울과 광주의 모습을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재현했습니다. 실제 거리와 오픈 세트에서 촬영한 뒤 지금은 사라진 건물과 간판 등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세밀하게 그려넣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은 영화의 사실감을 높이는 필수 요소가 됐고 기술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SBS 남상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2경기를 앞두고 축구대표팀이 조기 소집됐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38살 맏형 이동국 선수는 아직 보여줄 게 많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게 된 이동국은 특별 제작한 티셔츠로 등장할 때부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살 배기 막내 아들의 할 수 있다는 응원 문구를 발음 그대로 새기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안이에게 그 월드컵을 가는 길목에서 아빠가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8살의 나이에도 뛰어난 골 결정력과 헌신적인 플레이로 변함없이 활약하고 있는 이동국은 대표팀에서도 나이를 떠나 실력으로 말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농장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대선배의 합류에 후배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같이 좀 붙어 다닐 생각입니다. 힘이 되고요. 또 그리고 의지도 되고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리거를 중심으로 조기 소집된 16명의 대표 선수들은 곧바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반드시 월드컵에 나간다는 굳은 의지 속에 유럽파가 합류하는 28일까지 최대한 조직력을 끌어올려 이란전을 대비할 계획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락가락 하지만 한 번 내릴 때마다 강하게 쏟아지곤 했습니다. 밤이 된 지금도 충청과 남해안 일부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과 경남 지방은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은 5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와 영서는 내일 아침 사이, 남해안은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기온은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구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에 비가 그쳐도 흐린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린 비로 인해서 안개가 강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내륙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모레는 다시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34개 나라 가운데 꼴찌 수준인 33위입니다. 파격적인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이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